6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운수가 6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잡하죠? 네, 일단 원리는 알아두시고 이렇게 한다. 양남, 음양, 순환, 역행, 거꾸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요즘은 앱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만세력으로 피시는 분들은 만세력으로 피는 것만 해도 10분 더 걸렸어요. 그리고 또 머리 좋은 분은 그대로 하는데 또 연세가 많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다 틀려요. 근데 앱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앱도 못 믿을 게 제 생일 같은 경우에 어떤 앱에 넣으면 대운수가 6으로 나오고요. 어떤 앱에 넣으면 5가 나와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 왜냐면 1년 차이잖아. 어차피. 그냥 1년이 좋은 눈이 빠르냐 늦냐는 거든요. 그래서 혹시 틀리더라도 너무 개념치는 안 하셔도 돼. 근데 앱에서도 다 틀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만세력을 또 찾아봤어. 만세력도 출판사가 어디 만세력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예, 진짜 신기해. 그래서 너무 이걸 갖고 막 싸우시면 안 돼요. 책에 따라서도 틀리고 앱도 틀리기 때문에. 여튼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한 1년 차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5세가 개운이 바뀌는 게 56도 있는데 저는 그냥 55세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려고요. 그럼 좋은 운은 빨리 연습 준비해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차이니까 어차피 해봤자. 자, 그러면 대운수까지 했어요. 그럼 또 자 대운으로 갑니다. 대운은 그러면 대운수가 28페이지 보이시나요? 3, 13, 23, 33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운이 바뀌어요. 자, 그럼 이게 대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자. 하시고 세운이라는 거는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그랬죠. 네. 세운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들어오는 거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 똑같이 들어와. 배우는 사람마다 다 달라. 세운은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을사년 어때요? 을사년. 우리가 반은 살아봤잖아요. 을사년. 우리나라로 봤을 때 어땠어요? 좀 많이 어지러웠죠. 복잡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 좀 날씨가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날씨가 을씨년스럽다. 좀 날씨 좋을 때 쓰나요? 안 좋을 때 쓰나요? 안 좋을 때 쓰죠. 을씨년스럽다. 저게 을사년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예, 옛날부터 을사년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도 을사년이 조금 뭔가 다사다난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을사년이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을은 목이죠. 그리고 화는 요거는 화죠. 일단 목화의 기운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또 팁 드릴 게 있어요. 자, 누구한테나 대운은 오는데 남자한테 유리한 대운이 있고요. 여자한테 유리한 대운이 있어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자,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이 이해만 하시면 돼. 남자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양이죠. 그러면 음이 오면 좋을까요? 양이 오면 좋을까요? 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는 대운이 훨씬 양대운보다 좋아요. 대운이 좀 더 유리해요. 그럼 거꾸로 여자들은 대운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여자는 당연히 양대운이 더 유리해요. 자, 그러면 이건 이해하시면 되잖아. 남자는 원래 양이니까. 음양의 조합. 우리가 첫 시간에 음양을 왜 했겠냐고요. 조화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남자는 양이니까 음의 대운이 좋아요. 한번 비교. 물론 사주팔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지금 큰 분류, 대분류를 빨리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 손님들 거 볼 때 그죠? 만약에 대운이야 남자다. 올해 대운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거의 맞아요. 여자는 양대운이 유리해요. 그러면 세운도 마찬가지겠죠? 세운도. 자, 그러면 거꾸로 이용해 볼까요? 올해가 을사년이죠? 목과 화니까 여자한테 유리해요? 남자한테 유리해요? 여자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을사년은 더 잘 써먹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구운의 시대다 풍수상 얘기하죠. 이 구운도 결론만 말하면은 이게 화의 시대거든요. 화. 그리고 또 화의 시대니까 화를 대표하는 게 화장품. 앞으로 좋아질 업종이에요. 화장품 또는 화는 전기, 전자 요런 업이 더 뜰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운이 2024년부터예요. 동안 20년 동안.
구성학에서 이 구자가 화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주역으로도 봤을 때는 또 여자, 중녀에 해당해요. 그래서 30, 40대 여자가 좀 더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해가 된대요. 다음에 또 할게요. 대략 들어주시고요. 요 명리 하나만 공부하셔도 아주 여러 가지가 유용하게 이용돼요. 그러면 앞으로 손님 들어와서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고 물어봤을 때는 요 비유 한번 해드려볼까요? 하루는 화가 뜨는데 그럼 우리가 지나온, 구운이고 지나온 운은 파룬이죠. 이 파룬은 구성학에서는 간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가 산이에요. 산. 자, 우리 파룬 때 많이 유행했던 게 아웃도어인 거 아세요? 이때 20년 동안 아주 아웃도어가 떴어요. 지금 아웃도어 재미없고 화장품이 엄청 뜬다는 거 인터넷 뉴스 보면 아실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때는 산이니까 부동산이 화랑기예요. 화랑기였고 그럼 지금 부동산이 좀 죽고요. 그럼 구운에는 부동산보다는 뭐냐 하면 이 화는 주식도 해당이 돼요. 코인도 해당이 돼요. 빨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화로 넣어요.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은 산으로 넣어요. 그래서 요때 부동산이 아주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웃도어도 아주 잘 됐죠. 물론 연관성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영향이 있겠나 싶은데 있어요. 그리고 저기 전기전자고 요게 바로 또 AI 쪽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상인 시대가 아주 저된 거죠. 자, 31페이지 갈게요. 팔자가 있는 위치의 의미인데요. 자, 영어 일시에서 우리 사주 8글자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여는 어린 시절을 표현해요. 어린 시절. 아까 우리가 사주 다 같이 한 거 있죠? 경인. 자, 그럼 요거 갖고 해석을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억이 오래 남으실 거니까. 네, 이 16살짜리 남자의 기준입니다. 그럼 오, 10명.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부모 16세니까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이 학생은 일간이 뭐죠? 자, 첫 번째 제가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일간이라고 했죠. 일간이 뭐죠? 병화. 병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병화. 태양. 그죠? 태양. 또는 화의 성향. 자, 화는 어떤 성향이라고 했죠? 열정. 아주 에너지가 넘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 화는 자기를 돋보이는 걸 좋아해요. 태양이잖아. 숨어 있는 것보다는 막 드러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화의 성향은 좀 더 남한테 보이는 걸 중시해요. 보이는 것을 중시하니까 옷은 잘 입을까요? 못 입을까요? 잘 입죠. 그래서 옷도 되게 신경 쓰고요. 화는 또 색채 감각도 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화는 예체능 쪽으로도 좀 소질이 있어요. 특히 음악 쪽. 이게 또 화의 성향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행으로 보면. 자, 그리고 이 병인이라는 거. 자, 이게 금이죠. 이건 목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우리가 아직 뭔지는 잘 몰라도 태어나서부터 19세, 보통 1세에서 19세 정도로 많이 봐요. 책에 따라서는 15세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19세, 어떤 때는 뭐 20세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학창 시절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친구는 중학교라고 했는데 저는 한 고등학교 때까지 봐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때 학창 시절은 이 금과 목의 성향을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봐요. 금과 목을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거 청년기라고 하죠. 청년기로 봤을 때는 또 이건 토에 관한 글자고요. 목에 관한 글자예요. 그럼 중년기에는 이 토와 목을 사용해서 뭔가 어떤 직장을 구했거나 어떤 직업을 구했을 확률이 크고요. 부모나 형제는 또 역시 이 성향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주를 특징을 봐줘야 될 게 여기는 쉽게 말해서 조상궁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부모, 형제궁이라고 해요. 형제. 그리고 여기는
배우자의 성향이 나오고요. 여기는 자식의 성향이 나오고 나의 미래 생활이기도 해요. 요게 아주 강한 특징들인데, 그럼 이 글자, 이 두 글자는 나의 조상 또는 나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요런 거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5행으로 나누고 목화 통수로 나누는데 10성으로 나누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주가 보이고요. 일단은 5행으로만 나눠도 이때 목과 금이 성형이 강했겠구나. 토와 목이 강했겠구나. 그럼 자, 배우자 볼까요? 나도 화죠. 병화. 이것도 오화라고 해서 화예요. 그럼 내 성향도 화인데 배우자 성향도 뭐다? 화인 사람 만난다는 뜻이에요. 요건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리고 자, 또 나의 자식은 그럼 어떤 성향이다? 신이 금이죠. 묘는 목이죠. 나의 자식은 금과 목, 특히 신금과 묘목의 성향을 가진 아이일 것이다. 또 나의 미래는 신금과 묘목의 성향을 가진 미래가 있다. 그럼 해석은 다음에 할 거고요. 일단 요 글자들이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초년 어린 시절의 나의 성향 또는 나의 진로. 이걸 보면 어린 시절에 공부 잘했나 못했나도 나와요.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주 보면 대략 나와요. 공부를 진짜 했는지 아니면 많이 놀았는지. 특히 요 두 글자가 십성에서, 예를 들어서 십성에서 우리 관성 배웠죠. 관과 인이 있으면 공부 잘했을 확률이 높고요.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이거 대신에 재성 또는 비견, 비겁이 있을 때는 공부를 좀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자, 재성은 뭐죠? 공부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돈이니까. 돈에 관심이 있고, 남자로 봐서 쟤는 뭐죠? 여자가 되죠. 남자로 봐서 쟤는 여자니까. 남자로 봤을 때는 돈하고 여자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공부가 안 되죠. 자, 그럼 또 비겁이다. 비겁은 친구, 아까 동료라 그랬죠. 이때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고 친구가 좋을 때죠. 친구가 좋아서 놀러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죠. 그래서 초년에는 십성 중에서 관인이 있으면 공부를 좀 잘했다. 재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공부를 좀 안 했고 또 딴 데 좀 신경을 팔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맞아요. 80, 90% 맞더라고요. 식상은 어때요? 네? 식상은 식상 말씀드릴게요. 식상은 두 가지로 보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식상이니까 식상은 활동력이죠. 그리고 뭐 또 활동력도 되고 또는 뭐 문자, 글자 이것도 돼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식신생재를 해서 이게 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식상이. 그리고 또는 상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사람들 사주를 볼 때 보니까 식상이 있을 때가 공부를 조금 안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게 식상이 활동인데 공부에다가 관심을 가져주면 당연히 공부를 해. 근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애들 뭐죠? 그 아이돌, 그죠? 이런 것도 이 식상이 막 몸을 움직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운동, 몸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활동력이다 보니까 좀 조용히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가 조금 덜 되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식재를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인성이나 관성 요게 있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물론 때에 따라서 시기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